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1년 미국의 에너지 시장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고 이거 가스 전성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것이 가스 산업, 특히 가스 운반선 중심으로 한국 조선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볼 것입니다. 21년에 미국에서 총 97쿼저의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쿼저는 10의 15성 BTU입니다. BTU는 British Thermal Unit라고 해서 에너지 열량 단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밀련은 10의 6성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텐데, 밀련의 1000배는 빌련, 빌련의 또 1000배 트릴리언, 트릴리언의 1000배가 쿼드릴리언입니다. 그 쿼드릴리언의 쿼저입니다. 즉 10의 15성 BTU가 97개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것의 97쿼저의 79%를 화석연료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오일, 가스,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 에너지, 프라이머리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21%는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등등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에너지는 20년에는 전년 대비 7쿼더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감소를 했다가 바로 팬데믹 때문이죠. 21년에 4쿼더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최대폭 감소했다가 다시 최대폭 증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석유 사용량 보면은 1950년에 석탄 초과한 후에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고, 근데 이것은 2005년에 피크치 찍은 이후에 기본적으로 증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경제 규모 엄청나게 커졌고 에너지 사용량, 총 사용량도 늘었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석유 사용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21년에 35쿼드를 사용했고 천연가스는 31.3쿼드를 사용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는데 20년보다는 살짝 감소한 거고요. 석탄은 10.5쿼드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20년보다 살짝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탄 사용이 늘어난 거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같으면은 2005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에 지금은 그 피크치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있다. 주로 석탄 발전소 감소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천연가스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기후전쟁, 특히 탄소전쟁, 지금 가장 중요한 인류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가스는 석탄보다는 대략 절반 이상 감소하고 중유보다는 대략 30% 감소합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고 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이것이 지금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분야 CO2 배출량을 보면은 2007년에 60억 톤으로 이게 피크치를 기록한 후에 계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년에 49억 톤입니다. 그림에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크보다는 대략 한 11억 톤 감소해서 18.3% 이상 감소를 했는데, 한국은 어떤가 보면은 한국은 에너지 시장만 한국의 그래프 나오는데 에너지 시장만 계산한 게 아니고 경제 전체에서 2018년에 7억 2,700만 톤이 피크였고 이제 그 후에 감소해서 21년에 6억 8천만 톤 배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크치 대비 한 6.4% 감소했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더 급속하게 탄소 배출 줄여야 할 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 기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보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재생에너지 21년에 사상 최고치인 12.2 쿼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20년 11.5 쿼드보다 이제 0.7이 증가한 것인데, 결국 그 재생에너지 부문은 특히 그 태양광, 풍력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사상 최고치 갱신하지 않겠습니까? 풍력, 태양광 작년에 증가했는데 수력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가뭄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급감을 해서 가스 수입이 작년에 급증했다고 이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고요. 콜롬비아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 글로벌 대표 선수 셀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고 바람이 잠잠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가스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경우 원자력은 8.2 쿼드를 사용해서 2012년 이래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늘어나겠죠. 분명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풍력은 해상보다는 육상 중심으로 이제 쭉 건설이 되어 와서 해상 풍력은 16년 매우 늦게 시작을 해서 그때 블록 아일랜드 그 윈드 프로젝트로 30메가와트짜리 지금 가동 중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추진한 게 버지니아 그 해상 풍력 단지인데 이게 작년에 가동하기 시작해서 규모는 12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데 그 사진 보시면 향후 7년간 즉 29년까지 해상 풍력을 6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향후에 해상 풍력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탄소 전쟁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략 절반가량 줄여야 합니다. 팍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석탄 사용 완전 줄이고 오일 사용도 특히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결국 그럼 뭘로 대체를 해야 됩니까? 가스하고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가스와 원자력으로 백업 에너지원을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규칙적으로 랜덤하게 에너지 대란을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는데 그걸 빛나게 하는 수단이 재주가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바람이 불게 할 그 재주가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의존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랜덤하게 에너지 대란 영원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가스와 원자력으로 반드시 백업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미국의 가스 생산량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분명히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장비수, 원유 시추수 이것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말은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향후 미국의 LNG 증산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한 두 번가량 이것만 별도로 영상으로 다룬 건데 결론만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미국의 LNG 용량이 8,575만 톤인데 그래서 85.75 MTPA 밀리언 톤입니다.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85면 8,500만 톤이죠. 근데 26년까지는 대략 49 MTPA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저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 규모, 금년 말 용량의 절반 이상 용량이 26년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미국의 LNG 설비 용량이 227 MTPA, 즉 2억 2,70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카타르가 27년 정설공사 완료하면은 설비 용량이 1억 2,500만 톤이 됩니다. 유럽향 추가 정설한다고 해도 대략 한 1,600만 톤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1억 4,100만 톤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227일 때 100만 톤이니까 2억 2,700만 톤일 때 카타르는 1억 4,100만 톤.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 1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부 다 그 카타르, 미국 전부 다 LNG이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죠. 저걸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도 대체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스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가스 운반선 노후화된 거, 이거 전부 다 환경 규제 때문에 싹 새로 지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거,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금년부터 30년까지 가스 운반선 연도별 새로 만들어야 할 배의 숫자를 표처럼 제가 한번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시장 점유율 대략 4분의 3,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의 시장 점유율 한 35%, 이렇게 4분의 3의 35%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상한 표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6월 8일 날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텍사스에 있는 프리포트라는 LNG 수출 터미널, 거기에 화재로 폭발 사고가 나서 셧다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가스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지금 보도가 돼서 공유하겠습니다. 이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은 하루 수출 용량이 대략 2 BCF per day, 즉 20억 큐빅피트, 하루에 20억 큐빅피트를 수출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일주일간, 지금 미국 같으면 일주일간 LNG 수출량을 미국의 EIA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 그래서 이번 주에 수출된 게 71 BCF. 이게 LNG 운반선 배의 척수로는 19척으로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71 BCF를. 그 전주에는 66 BCF, 그러니까 한 18척 정도 이렇게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있는 프리포트 터미널이 셧다운 되고 나서 대략 일주일에 한 18척 내지 19척 정도 LNG 선박으로 실어 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포트 화재 때문에 대략 일주일에 한 14 BCF 정도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 저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저만큼 내수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미국 내 가스 가격 하락할 거고 해외 가스 가격은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폭발 사고 나기 전까지 미국의 스팟 가격은 헨리 허브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헨리 허브라고. 이제 스팟 프라이스 어떤 산출하는 표준 가격입니다. 헨리 허브. 그래서 21년 7월에서 22년 6월까지 스팟 가격 평균 대략 2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한 3.84 per MMBTU, 그러니까 BTU 영국의 열량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의 열량 단위, 열량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어떤 거는 열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량 기준으로 해서 가격 매겨서 나중에 다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는 빼버리고요. 3.84달러에서 대략 평균 금년 6월까지 7.7달러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격도 인플레이션 어자스티드,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리얼 프라이스입니다. 리얼 프라이스. 참 하여튼
미국 애들 빈틈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부럽습니다. 이게 통계 같은 거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고치가 12개월 최고치가 5월에 나왔는데 그게 8.17달러였고요. 이게 2008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대략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12개월 최저 가격은 작년 12월에 3.76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만 해도 5.51달러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6월 8일부터 7월 6일 사이 미국 내 헨리 허브 가격은 40%가 폭락을 해서 7월 6일 기준으로 5.63달러라는 겁니다. 그 전주에는 6.67달러였으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스 가격이 변동하는 거는 뭐 기온의 영향도 있고 요인이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 한 달 사이 가격이 거의 뭐 폭락한 건데 이거는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 화재로 그래서 셧다운된 거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수출 감소하는 거는 국내 공급을 증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 셧다운이 10월까지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가격 약세도 그때까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진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해외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셧다운 되니까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14 BCF 정도씩 이제 수출을 못 하게 됐으니까 공급이 감소된 거 아닙니까? 이걸 반영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아시아 가격과 유럽 가격이 변동하는 게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시아 가격은 38.43불로 한 일주일 사이에 최근 한 달 기간 한 1.56달러 뭐 거의 변동이 없다 찔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럽 가격은 네덜란드 이거 TTF 가격이 기준인데 이게 47.99달러로 그러니까 7.62달러나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보다 유럽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미국 물량이 그전에 주로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터미널 셧다운의 공급 감소가 유럽으로 가던 게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죠. 이걸 반영해서 아시아는 찔끔 오르고 유럽은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TF 가격에서 아시아 가격을 뺀 것, 이게 바로 유럽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 간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가령 국채하고 회사채 간의 수익률 차이 비교하는 거, 그게 바로 또 yield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가스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게 9.56달러. 즉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9.56달러 더 비싸다, 더 높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한 이후 3월 둘째 주 이후로 지금 최대치로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값이 많이 비싸니까 아시아로 오던 LNG를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저 프리미엄 9.56달러가 왕복 운항 비용, 모든 비용 감안하고도 이익이 다 남을지 이제 그걸 또 판단해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참고로 작년 이맘때는 아시아 스팟 프라이스가 13.17달러였고 유럽은 12.27달러, 즉 유럽이 더 쌌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